네,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한국인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입니다. 유엔 총회를 겨냥한 위협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북한이 왜 이렇게 핵실험 또 미사일 이렇게 날리는 것일까요? 이렇다고 저들한테 이렇게 유리한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글쎄, 저도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게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상황에 별로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저렇게 그 긴장을 조성하는 거 보면은 뭔가 끝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된 것 때문에 전쟁이 진짜 나는 거를 원하는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죠. 네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했어도 전면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충돌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면서 서로 경쟁력 있게 이 난국을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북에서 이게요, 지난달 29일인가 수소탄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13일 날 그거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났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그 원유 공급하는 것도 제한을 하고 러시아나 중국도 동의를 해가지고 좀 촘촘하게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13일 날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안 페이퍼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었어요. 미사일이 역시 일본의 상공을 지나갔죠. 일본이 참 놀랐습니다. 네. 한 10개 현을 갖다가 비상이다, 대피해라, 학교도 쉬고 구체적으로 일본 가다가 떨어지면 일본은 뭐 그렇게 네네. 되니까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결의안 나온 지 이틀 만에 장거리 미사일이죠. 충분히 괌까지도 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성능을 보이면서 15일 날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평양 시내권 안에서 쐈습니다. 순안에서 쐈다고 나오고 밤새도록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착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은 어떻게 좀 사전에 감지가 된 것으로 좀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제일 좀 우리가 의아해한 게 일본이 되게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사일이 뜨면은 맞대응해서 요격시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비교적 큰 소리를 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사전에 그런 감은 잡고 그런 그 미사일 발사대가 이동하는 거라는 정보 같은 건 좀 나왔었는데 그렇게 지난 15일 날 쏠 거라는 거는 정확하게 감지를 못했죠. 더더군다나 쏘면은 목표 지점까지 닿기 전에 우리가 요격을 한다라고 일본이 그렇게 했다. 레이더망에도 못 잡고 일본이 좀 스타일이 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좀 못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북의 미사일이 일본을 포함한 미국에게도 좀 구체적으로 위협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더 중요한 거는 지난 15일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은 성능이 굉장히 검증이 좀 되게 알려졌어요. 770km 이렇게 쭉 쏘잖아요. 쏘면은 네네. 가장 최고도로 올라가는 이 고도가 770km, 500km를 훨씬 넘어선 거죠. 그 다음에 그 2,700km 이상으로 가서 일본을 지나가지고 떨어졌죠.
북에서 3,300, 400km가 괌이죠. 그러니까 2,500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충분히 한 1,000km 이상은 또 갈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니까 최고도 770km와 거리 2,700 이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영토인 괌도 우리가 쏘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10,000km까지 시카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을 법하다라는 게 거의 그냥 내보였기 때문에 북의 요번에 그 미사일 발사는 구체적으로 미국에게 서방 세계에 우리는 이 위에다가 핵탄두만 장착을 시키면은 컨티넨탈이죠. 대륙에, 미국 대륙에 구체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 아주 강한 나라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인 게 이번 지난 15일 미사일 선고에 대한 북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북한의 위협이 노골적입니다. 예. 미국에도 이제는 굉장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구체적인 위협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북의 핵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어떤 전술적인 이런 핵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기는 이제 원자폭탄이었죠. 그러나 이제 핵융합이라는 더 고도화된 기술로 더 위력이 큰 수소폭탄이잖아요. 네. 지난달 29일에는 수소탄의 실험이었습니다. 이거를 북에서 수소탄 실험한 게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 이전에 한국의 전술 핵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를테면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 군인, 미국 무력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작전상이야. 이런 전술핵이죠. 이거를 갖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리고 나서 한 3일 전에 한국의 대통령은 그러한 전술 핵을 보유하는 거는 지금 도움이 안 되고 북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핵 경쟁화 시켜가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지만은 한국의 다른 야당에서는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1,000만인 서명 운동도 하고 또 몇 명 의원들은 그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고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 하는 존 맥케니 의원이 오랜만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보고 나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술핵 배치라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하고 이게 이제 갑자기 여론이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긴장을 시키는데요. 이게 만일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은 지금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중국 있죠. 해양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데에 작은 나라 한국이 이런 핵을 서로 갖겠다는 경쟁 지대 가운데로 휘말리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이 한반도 자체가. 그래 아직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지구촌 나라에서는 비핵화, 핵을 안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데서 이런 흐름에 있어야지 이런 그 자국 보호 수단에서 핵을 갖는다라는 거는 핵 억지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전술핵 갖는다라는 게 어떤 용어를 전문가들은 쓰나 하면은 공포의 균형. 핵을 갖고 있어 나도 그 핵을 가져야만 균형이 맞아야지만 전쟁이 안 난다. 이거는 서로 위험천만한 지대까지 치닫는 거니까 인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21세기 초엽에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세기 말에 이런 어려움이 정리가 안 됐겠지만 이게 이제 문명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세계가 핵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